네, 안녕하십니까. 예, 실패 사례 연구 세 번째 시간 법제 유황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형순이고요. 법제 유황이라는 부분은 그 유황이 독성이 있는 물질인데 가공을 해서 독성을 제거해서 식용이 가능한 그런 만들었을 때 그 나온 유황을 법제 유황이라고 합니다. 그 유황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황을 가공하여 식용 가능한 법제 유황으로 만들어서 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추진한 그 개요는 그 물을 한 10톤 정도를 녹즙기에다 갈아서 나오는 무즙이 한 6톤 정도 나옵니다. 6톤에서 한 7톤 정도 나오는데 그 6톤에서 7톤쯤 나오는 무즙에 유황 한 400kg를 넣고 그리고 그 첨가제를 살짝 넣습니다.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첨가제를 살짝 넣고 그리고 72시간 동안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을 수는 없고요. 기계를 통해서 그 6톤이나 되는 그 무즙을 유황을 넣어서 계속 72시간 동안 발효시키면 그 안에 있는 유황이 법제 유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황을 그 침전시켜서 추출해내는 걸 우린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법제 유황을 가지고 돼지한테 투입을 했을 때 돼지는 일반적으로 그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 식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에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죠.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그때 당시 혈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혈당이 그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540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병원에 입원할 때가 한 440, 460 정도 됐었는데 그 혈당 약이 굉장히 약이 많더라고요. 약이 한 28개 정도 큰 비타민 C 같은 큰 알약이 28개 정도를 끼니마다 먹다 보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그 혈당을 낮춰보자 라는 마음에 그 운동을 조금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법제 유황을 접하게 됐고요. 이 법제 유황을 먹다 보니까 혈당이 굉장히 낮춰졌습니다. 물론 법제 유황 때문에 낮춰졌다는 걸 장담할 수 없지만 법제 유황을 먹다 보면 그 일반인들도 술을 더 많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뭐 치아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법제 유황을 가지고 제가 먹어보니 좋아서 그럼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법제 유황 공장을 지방에 만들고 크지는 않습니다. 한 150평 정도 되는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육을 시키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하고 돼지를 주로 했고요. 뭐 뒤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동물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 지자체와 협의해 농가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키로에 뭐 8만 원이다 라고 납품을 했는데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그 반 4만 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 4만 원 그렇게 지급하게끔 추진을 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지급하지는 않더라고요. 농가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게 뭐 한 들어가는 돈이 1, 2천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준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시에서 지원금만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농가와 계약을 해서 그 돼지를 사육을 했었고요. 소도 주방에서 그 200도 정도 되는 소를
그 농장과 계약을 해서 사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예상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가공을 해서 전문 브랜드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육가공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지방에 세웠고 대지 한 800평에 그 육가공 식당을 육가공 공장을 하루에 한 100두 정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육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부분이 딴 돼지소보다 좀 프리미엄 있게 유통을 하려다 보니 초기에는 많이 부닥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문 식당 한번 개업해 보자 해서 용인 쪽에다가 땅 1,500평에 450평 정도 되는 그 식당을 렌트를 해서 전문 식당으로서 명품 돼지, 유황돼지, 유황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닭은 그 3만 마리를 사육을 했습니다. 닭 같은 경우 보면 하림이라든지 그때 당시 마니커 이런 데서 다 계약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돈을 줘서 사육을 시켜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만 마리를 다 구매하는 조건으로 딱 한 번만 부탁을 해서 3만 마리를 사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어는 울진 쪽에 이제 광어 양식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료를 먹여서 키워봤고요. 그리고 돼지 4,000도 정도 되는 농장을 한 3개 정도 계약을 했어요. 4,000도 정도 되는 농장이 되면 돼지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그 도축을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이면 180일이니까 하루에 20두 정도 더 보시면 되잖아요. 예, 보통 그래서 하루에 한 30두 정도씩 도축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장 3개 정도를 그래서 이제 90마리 정도를 하루에 가공할 수 있는 100두 정도 그 시설을 저희가 설치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소는 200두이기 때문에 한 보통 2년 돼서 소를 쳤기 때문에 그 한 달에 뭐 몇 마리 나오지도 않았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생산 제품으로는 우선 법제 유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무즙을 유황과 반응시키고 나서 침전된 유황은 빼내고 남은 무즙에 유황 가루가 살짝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기동 비료가 되더라고요. 액체 비료로 허가를 받았고요. 실제로 뿌려보면 그러니까 풀들이 잔병 없이 잘 자라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냄새가 좀 안 좋아서 실제로 뿌릴 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를 짜내고 나면 무 껍질 그 찌꺼기가 남죠. 근데 이 무 찌꺼기가 소가 그렇게 좋아하는 섬유질 사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팔지 못하고 그냥 인근에 있는 소 농가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황돼지, 유황소, 광어, 광도다리. 그 광어랑 도다리랑 중간쯤 되는 거 교배종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맛이 식감이 좋은 게 광도다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황닭.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황오리는 실질적으로 유황을 어렸을 때부터 먹인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그 45일에 보통 오리를 도축을 하는데 마지막에 일주일 남겨놓고 유황을 살짝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법제 유황이 아니고 일반 유황을 먹이기 때문에 많이 먹이면 얘네들이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살짝 먹여서 유황의 기운을 살짝 느끼게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닭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부터 먹였기 때문에 뼈를 딱 부러뜨려서 불을 붙여보면은 뼈 안에서 유황 성분이 훅 나오면서 불이 확 번지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서 이제 돼지를 시식을 했었고요, 소를 시식했었고, 닭을 시식했습니다. 돼지를 시식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일반 삼겹살과 유황돼지 삼겹살을 두 개를 양쪽 판에다가 구워서 맛을 줍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유황돼지 부분이 약간 부드럽고 그리고 식감이 좋습니다. 맛이 약간 간이 살짝 배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짭조름한 기분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맛도 섞어 좋은 상태에서 거기 나오는 기름을 종이컵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굳은 상태에서 꺼내 가지고 쓰러뜨려 봤더니 일반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그 포화 지방산이다 보니 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그 겨우 들어가는 초처럼 이게 굳어버리는데 이 유황돼지에서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은 꾸덕꾸덕하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완전히 굳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 포화 지방산은 어딘가에 쌓여서 그 지방이 되는 거고 불포화 지방산은 흘러서 배출되거나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굳지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차이가 눈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닭 같은 경우는 냉동 닭이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백숙을 구웠을 때 일반 닭을 백숙 구웠을 때보다 더 맛이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할 상식이 냉동 닭하고 생닭하고를 비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뼈를 보시면 압니다. 냉동 닭은 뼈가 검은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진갈색이나 그냥 검은색 정도로. 그렇지만 그 생닭은 그 약간 하얀색이나 아니면 회백색 정도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을 때도 닭의 뼈 색깔을 보시면서 생닭인지 그 냉동닭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유황 1kg을 만드는데 원가가 한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5,000원 들어서 8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금 3, 4만 원 외에는 농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는 한 3만 원 정도 수준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유황 2만 원짜리 유황은 뭐냐면 이 유황을 좀 갈았어요. 그 나노 소재 형식으로 가는데 유황이 굉장히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노로 갈다 보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온도를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뢰해서 나노 유황을 가공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우리는 또 15만 원의 도매가를 넘겼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모 한의원에서 이 유황을 가지고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약재로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게 한의원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제 유황이 요즘 얘기하는 그 식물성 유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식물성 유황하고는 성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상대방이 또 그 이슈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법제 유황과 식물성 유황은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황소, 유황돼지, 유황닭 그리고 섬유질 사료, 유기농 비료, 전문 식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수익 계산을 한 부분을 표로 보여주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돼지고기 값만 해도 한 마리에 20만 원대 초반부터 60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얼마큼 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패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 가동률이 미비했습니다. 공장 150평짜리를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만들었더니 나오는 유황이 농가 그 4천 마리씩 12,000마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그거 부분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 보통 한 번 돌 가공을 하면 한 2달에서 석 달치의 물량이 다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더 농가를 확장하지 않으면 이 공장은 한 번 가공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 가공하고 한 두 달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공장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확대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제 농가를 확대하자 했는데 지자체와 농가의 설득 부족으로서 이게 확대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농가는 뭐 하나 바꾸는데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이게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 바꿨을 때 혹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런티를 우리가 따로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 라는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 유황 자체를 식용화로 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의약용품 외로 의약용품이나 의약용품 외로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식당은 기존에 설립 다 운영이 되던 식당을 인수인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5명이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고요. 대기업 임원 출신에 있는 분도 있었고, 뭐 다른 일 하셨던 분도 있고, 식당 그 커피점을 하던 분도 계셨고 했는데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슈가 실제로 식당을 운영했던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지휘 권한을 다 내려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침에 이쪽에서 청소하고 이런 것까지 진짜 좋은데 실제로 고객 앞에서 고개 숙이는 부분을 많이 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당이 비어 있으면 뭐 전화를 해서 꼬시던 협박을 하던 사람은 채워놓고 공짜로 주더라도 좀 채워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그냥 앉아서 왜 이렇게 맛이 좋은데 사람이 없을까라고 자책하면서 그냥 숫잔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단체팀도 받아가지고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받아서 운영도 해봤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 유황이라는 사업은 그때 당시 굉장히 제가 체험을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돼지나 소 이런 데 키워가지고 먹어봤을 때 맛도 좋고 해가지고 좋았는데 막상 판로라든지 그리고 식당을 운영해서 이걸 좀 키워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 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많이 부족했고 자금도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제 유황 사업 관련된 실패 사례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